삶으로의 초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삼각관계, triangles, 그리고 자기 분화, differentiation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 순위, 그리고 정서적 단절, 그리고 핵가족의 정서적 체계,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면서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서로 묵상하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 보면 간혹 그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간혹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님들이 이제 그 코끼리를 중심에 놓고 삥 둘러싸가지고 이제 각자 있는 위치에서 코끼리를 만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맨 코끼리 얼굴 앞에서 출발하는 장님은 코끼리 코를 분명히 만지겠죠. 그러면 코끼리 코를 만지고 나서 장님은 말을 합니다. 코끼리는 뱀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코끼리 옆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가다가 보면은 다리를 만질 수가 있겠죠. 다리를 만지면 이게 웬 기둥같이 되잖아요. 기둥. 워낙 다리가 크니까. 그러면은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존재라고 하겠죠. 그리고 옆모습을 만지면은 코끼리가 무슨 벽면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벽처럼 생겼다 그러고 또 뒤에서 만지면 또 뒤에서 만지는 대로 꼬리를 만지고 나서 뭐 지렁이 같이 생겼다는 둥 이런 식으로 아니면 조그만한 그 뱀처럼 생겼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만진 부위에 따라서 코끼리의 모습을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디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코끼리를 설명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뱀이라고 주장한 사람하고 그리고 무슨 기둥처럼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틀리냐?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전체로 그리지 못해 가지고 부분적으로만 설명을 해서 부족한 점이 있는 거지 서로 각자가 말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그 코끼리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성경 공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가 서로 다 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라든지 어떤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면에 늦은 나이에 뒤늦게 어떤 강력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는 거, 은사를 사모하고 어떤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 거, 이것을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서로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 전체를 보는 그런 깊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 자기가 살아온 과정,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자기의 신학, 자기의 신앙,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두 번째에서 이 가정생활 보앤 패밀리 시스템 티어리라는 것이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앤 패밀리 시스템 티어리라는 것은 이러한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하나의 객관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해하고 우리가 삶에 적용함으로써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삼각관계, 트라이앵글, 인간 세상은 삼각관계입니다. 항상 나와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어떤 외부의 요인으로 해서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 이게 이 세상 사는 거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분화, differentiation, 이건 뭐냐면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얼마만큼 성숙해 있느냐. 즉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하나로 움직이는 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아시죠? 보면은 자기가 뭐 사고 싶은 거 있는데 부모가 안 사주면은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그러면은 나의 생각이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감정이 화가 나는 걸로 드러나고 어떤 행동이 나타납니까? 그냥 길바닥에 들어 눕는 거예요. 사달라고. 예. 교회에도 보면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기분이 나쁘고 자기가 화가 나면 그걸 그대로 있는 대로 표출하는 거죠. 이거는 디퍼런시에이션, 자기 분화의 정도가 낮은 단계, low 레벨이라는 거죠. 그럼 하이어 레벨이라는 건 뭐냐?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일정 정도 어떤 컨트롤이 되면서 성숙한, 그리고 의로운 모습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나쁘고 자기가 화가 나는 것이 있어도 성령의 열매로서 이렇게 자기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인내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면서 이제 보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는 형제순인데요. sibling positions. 내가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로 태어났느냐가 이 사람한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까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들이 어디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코끼리가 다 다른 것처럼 이 시블링 포지션도 내가 어떠한 형제 순위, 장남으로 태어났느냐, 막내로 태어났느냐, 장녀냐, 남자 형제들하고 태어났느냐, 여자 형제들하고 태어났느냐,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기질이라든지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몰라요, 보면은. 예, 그래서 오늘 이 형제 순위를 통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은요, 정말 의미가 많습니다. 저도 이거 배울 때 상당히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구나. 예,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제들 중에 형제들만 있어요. 형제들만 있는 중에서 맏형, 이 맏형은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보면은 주로 책임감이 강하고 권위주의자예요. 약간 권위를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리고 그룹들한테 상당히 이렇게 섬김이라든지 이런 거 잘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러한 그룹들이 자기에게 충성하고 신뢰를 주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맏형은 뭐냐면 이 여자 형제들 중에 막내, 막내 자매한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맏형한테 필요한 거는 남자 친구들이에요. 남자 친구들. 그러니까 이 맏형이 중요한 거는 남자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근데 내가 맏형으로 태어났는데 남자 친구들이 없어. 뭐 여자들만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외롭고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반면에 형제들 사이에서 이제 막내로 태어났어요. 형제들 사이에서 막내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보면은 약간 좀 팔로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남자들한테, 사람들한테 많이 기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리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팔로우 스타일인 거죠. 또한 반면에는 뭐냐면 삶의 가치, 그리고 그때의 어떤 기쁨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남자들과의 어떤 그런 컨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한테는 약간 좀 아빠보다는 친구로서 더 이렇게 특징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자매들이 있는 중에서 큰 오빠가 되는 거죠. 자매들 중에서 큰 오빠는 뭐냐면 여자들을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일하는 거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남성적인 마초나 어떤 그런 리더십 이런 거하고 약간 좀 거리가 멉니다. 반면에 뭐가 있냐면 그 삶 속에서 여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있는 가운데 큰 오빠로 태어난 사람들은 여자들을 잘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그 배우자, 와이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자매들이 자매들이 있는 그 가정 중에서 큰 오빠로 태어난 사람들은 남편감으로서는 아주 최고죠. 왜냐하면 여자들을 이해할 줄 알고 그 자기 와이프를 가장 중요시 여기니까. 그리고 또 여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가장 젊은 그러니까 막내 그 동생 남동생으로 태어난 경우는 뭐냐면 그 삶 속에서 자기 가정 원래 가정 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가정보다 원래 가정 자기가 이제 자랐을 때의 가정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마마보이 같은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새로운 가정을 더 선호해야 되는데 원래 가정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이렇게 밸류를 느끼고 이제 그쪽으로 더 관심을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누나들하고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올리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 같은 거가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면에 약간 좀 아빠 역할에 대한 어색해요. 아빠 역할은 잘 못해. 하지만 자기 배우자, 자기 와이프 말은 잘 듣습니다. 자기 와이프 말은 잘 듣고 그리고 자기 아이들한테는 친구이자 좋은 자로서 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반면에 누나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남자들 친구, 그러니까 남자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교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두면 좋고요. 그리고 독자, 남자만 태어난 남자만 그러니까 이제 여자 형제가 없는 거죠. 독자로 태어난 경우는 뭐냐면 일생을 통해서 나이 든 사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편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감이 강해요. 자신감이 강하고 이제 어떤 주목받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물질에 빠지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또한 그 아빠 역할에 대해서는 잘 그렇게 동기부여가 안 돼. 아빠 역할보다는 별로 이렇게 그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애들이 있으면 애들이 그냥 하게 냅두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대로 냅둔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아이를 더 보호한다든지. 그래서 이 독자로 태어난 남성의 경우는 남자 친구들보다는 아빠의 역할이 그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빠 같은 사람, 좀 나이가 든 사람이 누가 멘토로서 자기를 이끌어 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남자 형제들에 대한 것이고요. 반면에 여자들 형제 사이에서 큰 언니, 큰 언니는 뭐냐면 이렇게 케어하는 걸 좋아하고 지시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부나 재산, 그러니까 물질력보다는 책임감이나 어떤 그 내가 영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 남편보다는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보다는 아이들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여자 친구들이 꼭 필요하답니다. 여자 친구들. 제가 왜 이 형제 순위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심결에 넘어가는 거, 무심코 별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블링 포지션 형제 순위를 그 공부하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 우리 와이프가 이제 장녀입니다. 장녀. 장녀니까 지금 방금 말한 사람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형제들 사이에서 큰언니.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남편보다는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장녀들의 어떤 기질의 특성이.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보면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남편한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리고 뭐 결혼 기념일 이런 건 나는 챙기고 싶은데 우리 와이프는 별로 이렇게 챙기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아니 결혼 기념일도 안 챙기고 별로 이렇게 뭐 저기 사랑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실망하고 좀 섭섭한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 시블링 포지션, 오늘 이 형제 순위를 보니까 이 장녀들은 자기 남편보다는 아이들이 더 중요한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남편도 사랑하지만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가정에 그 다툼도 없고 불화도 없고 섭섭함도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제 덜한 거죠. 예, 이걸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모르면 뭐 이렇게 부부 싸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왜 너는 뭐 내 생일을 챙겼느니, 뭐 내 결혼 기념, 우리 결혼 기념을 왜 안 챙기느니, 이제 이러면서 싸우다가 그 감정이 폭발하고 이제 분노로 이어지면 이혼을 한다라든지 가정이 깨어진다라든지. 항상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demons is in detail.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이 어떤 사단 마귀의 공격은 어떤 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사소한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게 큰 일로 번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를 한번 자신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형제의, 자매의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배우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게 이해가 되면 가정에 불화가 없고 가정 서로를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행복한 삶으로의 그 여정이 가능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자매들 중에 막내, 자매들만 있는 막내, 자매 이 경우는 개성이 넘쳐요. 그리고 좀 충동적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변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여자들하고 뭐 경쟁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요, 인정받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험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 남자들하고도 상당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때로는 남자들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엄마로서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좀 케어하는 거가 좀 이제 할 경우가 좀 드물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로서는 다른 사람들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 좀 조언을 받는 게 좋아요. 자기 홀로 하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 있는 경우에 첫 번째 누나, 여자, 그러니까 큰 누나죠. 다 남자들이고 맨 위에가 누나예요. 이런 경우에 그 큰 누님 의 특징은 뭐냐면 상당히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스트롱해, 강해요. 그리고 남자들을 잘 돌봅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 속에서는 남자들이 주 관심사예요. 그리고 남자들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아이들을 돌보는 걸 좋아해요. 아이들을 돌보는 거 좋아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딸이냐 아들이냐라고 할 때 이왕이면 아들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들을 더 선호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친구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남동생들하고만 살아왔으니까 아무래도 남자 쪽이 더 이렇게 더 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자친구들에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잘 돌보지만 이왕이면 아들이 남아를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또한 형제들 가운데서 막내, 주로 다 오빠고 자기 혼자 딸이야.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제 여성스러워요. 그리고 사교적이고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남자들을 잘 이렇게 이끈다고 해야 되나요? 남자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하고의 어떤 그런 프렌드십을 맺는 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래서 어떤 어떤 재산, 여기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자기 남자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신기하죠.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제 순위에서 태어난 그런 자매는, 딸은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나 어떤 부보다는 자기 남자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케어받는 걸 좋아하고요. 반면에 이제 엄마로서 역할은 잘합니다. 러블링 마더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누나나 막내 여동생이나 보면 남자들하고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편한 거죠.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이러한 여성과 결혼한 남자 배우자가 있다라면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왜
왜 너가 여자인데 왜 너 여자친구들보다는 남자친구들이 더 많느냐 이렇게 하면 또 싸우잖아요. 하지만은 이러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 아 얘는 오빠들하고 아니면은 남동생들하고 주로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더 편해서 남자들하고 잘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가정에 다툼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알아두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동딸 딸만 딸랑 하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아까 그 외동남 독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들하고 있는 거가 더 편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 그리고 외동딸은 엄마하고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엄마만 쫓아가는 거예요. 예, 예. 엄마만 쫓아. 대신에 그 아내로서는 상당히 좋은 아내입니다. 굿. 아주 그리고 충실한 아내. 그러니까 남편한테 잘 섬기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지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는 자기가 아이가 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외동딸로 자라왔기 때문에 케어 받는 거에 익숙함으로 어떤 아이들을 잘 키우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그런 아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나이 먹은 이제 그 아주머니인데도 엄마인데도 보면은 뭐 아이들 케어하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아이처럼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좋습니다. 아, 얘는 외동딸로 자랐기 때문에 요런 이제 이렇게 케어받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남편이 아내 보고 야, 너는 뭐 너 애들을 잘 케어해야지. 너는 왜 아직도 네가 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이제 외동딸은 상처를 받는 거죠. 이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쌍둥이는 뭐냐면 다른 쌍둥이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쌍둥이는 태어날 때부터 둘이 하나처럼 자라왔기 때문에 이게 그 다른 쌍둥이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충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기 형제 순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님이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코끼리를 만질 때 서로 말하는 것이 다 다른 것처럼 코를 만진 사람, 다리를 만진 사람, 배를 만진 사람, 꼬리를 만진 사람이 서로 코끼리에 대한 묘사하는 것이 다 다른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형제 순위가 그렇습니다. 서로 자기가 그 태어나고 자라온 그 포지션, 위치에 따라서 자기의 기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른 거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아 이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구나.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면 그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큰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적인 신앙으로 온 사람들이 있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떨레떨레 그냥 뭐 남편이나 아내 따라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들 사귀러 온 사람들이 있고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은 누가 틀리고 누가 맞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래도 교회를 찾고 십자가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칭찬을 해주는 거고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겼어요. 이런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자기고 자기가 교회인 거죠. 그러므로 새로 온 사람들이나 새로운 목회자가 저 사람들을 보고 야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 너는 그냥 잠잠하여라 물러가라. 물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가도 뭐 충분히 성숙한 신앙이기도 하겠지만은 때로 그래도 내 교회다. 내가 몇십 년 동안 헌신한 교회인데 이걸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예, 굳이 뭐 그거를 뭐 꾸짖거나 나무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정은 해주면서 협력해서 세워나가는 방법을 찾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앤 패밀리 시스템 티어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다른 거 2개를 해야 되는데 이 다른 거 2개를 할 겨를이 없네. 근데 요 형제순위 요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허락하는 날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만에
시간이 모자라면 나머지 그 정서적 단절과 그리고 핵가족의 정서적 체계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남편보다는 아이들한테 더 헌신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아내가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더 사랑해서 있다. 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굳이 아내 보고 왜 너는 아이들만 케어하고 남편하고의 어떤 뭐 결혼 기념일을 안 챙기느냐라고 뭐 잔소리하거나 뭐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냥 내가 덤덤하게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아, 참 우리 와이프가 그래도 내 아이들 참 잘 케어해 주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내가 나가는 일터가 행복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행복하고, 그러면 내가 소속된 커뮤니티, 공동체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형제 순위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단절과 핵가족의 정서적 체계는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강의예요.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것이므로, 이게 저기 문 목사가 설교인데 이게 뭐 설교 같지도 않는 설교를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강의입니다. 하지만 디아더 그 two concept, 정서적 단절과 핵가족의 정서적 체계에는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 속의 인물들, 과연 성경 속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일꾼으로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과연 그들의 가정 생활은 어땠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적 축복과 가정과는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가정이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은 그 사람들의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해서 참 기뻐하셨던 인물이지만 다윗의 가정을 보세요. 완전히 콩가루 가정입니다. 과연 그 가정은 행복했을까? 다윗이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그 가정을 올바르게 세웠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윗의 그 가정의 그 문란한 어떤 삶, 생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솔로몬까지만 이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